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자, 이번 주 스케줄 잠깐 보시죠. 10월 10일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요. 이 IMT 라는 종목이 공모가 14,000원에 신규 상장합니다. SLS 바이오, 신성 ST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이 예정돼 있고, 대만 증시는 휴장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가 오늘과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예정돼 있고, 어도비의 경우는 이제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보시겠습니다. 생성 AI의 강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펩시콜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10월 11일 내일이 되겠네요. 이날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아주 중요하죠. 삼성전자 특히 최근 이 반도체주 과연 3분기 때 이전에 감소한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가 됐을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내다보는 가이던스와 얼마큼 차이가 있나, 그리고 이제 향후 물론 이제 내일 향후 가이던스는 제시를 않지만 한 10월 말경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할 때 향후 가이던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아 EV데이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로보월드가 개최가 됩니다. 이 오비 맥주, 이 맥주 제품 평균 출고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자, 루트로닉이 이제 주식 교환 이전으로 거래 정지가 예정되어 있고, 또 현지 시간으로 이제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연준이 이제 연말 이전에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자, 12일 날 우리는 이제 옵션 만기 일입니다. 오페크 월간 보고서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 정세의 극변에 따른 국제 유가의 상승, 과연 이제 오페크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런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해서 대략 지금 이전에는 0.3% 늘어난 겁니다만 예상치도 한 0.3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전년 동월로 봐야겠죠. 예상치는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델타 에어라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10월 13일입니다. SM, 크래프톤, TMC라는 종목 각각의 사유로 재공시 기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5이 이제 국내 출시가 되고요.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네요. JP 모건, 웰스파고, 시티, 유나이티드 헬스, 특히 이제 미국 주요 금융주들 이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FOMC 연준 의사록,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좀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죠. 자, 미국 증시. 우리 이제 휴일 동안에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도 미국 증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비군도 소집명을 내렸고요.
이런 이제 중동 정세 급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죠. 여기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5일 이동평선을 회복한 모습이죠. 최근 거의 뭐 3거래일 정도 거래를 보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5일선을 좀 회복한 모습입니다. 물론 매물대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5일선을 바닥을 다졌고 5일선을 회복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역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나스닥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S&P 500 지수죠. 200일선, S&P 500에서 200일선을 지지하고, 네, 오늘은 1% 넘게 양봉 길이가 좀 길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마이너스긴 하지만 뭐 양호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일단 미국 시장은 뭐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급변에도 불구하고 연준 관계자, 특히 이제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할 것이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좀 배팅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필립 제퍼슨은 국채 수익률 상승을 보면서 좀 신중하게 좀 진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지난 이제 우리 시간 토요일 날 미국 증시도 이때도 상승했죠. 예상치를 상회한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마감했죠. 여하튼 이제 S&P 500 지수 200일선 지지 후에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줬고 다우나스닥 지수도 5일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뒤에 좀 보겠지만 잠깐 밑으로 볼까요? 자, 미국 우리 지수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위치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이죠. 반등 보이다가 밀리고, 그죠? 네, 코스닥은 다행히도 이제 지난 금요일장 1.92% 오르면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5일선을 좀 회복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오늘 5일선 위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시작을 하면서 양봉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이제 정세 불안이랄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뭐 상승 출발하게 되면 여전히 매물 부담에 좀 시달릴 것인지 계속 이번 주는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 들을 수 있겠고. 자, 나머지 보시죠.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60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346원대입니다. 1346원. NDF는요. 이게 이제 이거도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파이낸스 야후닷컴 보시죠. 여기서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이게 S&P 500 지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지금 S&P 500 지수 오늘 걸로 본 게 아니네요. 이거든요. 잠깐 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스닥은 맞고 요거 이제 다우나 S&P는 지난 토요일자입니다. 제 차 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S&P 500 지수 이틀째 멋지게 올랐네요. 그죠? 좀 부럽습니다. 다우 지수도 보시죠. 33,604포인트인데 보시죠. 이렇게 5일선 위로 안착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스닥 지수는 조금 전에 봤지만 이제 이런 모습이죠. 자, VIX 10년물 국제 금리 보죠. 4.79. 뭐 전날 이 최고치 기록하고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죠. 이렇게 윗꼬리를 차익매물로 좀 나올 것인가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조금 뒤에 다뤄보겠습니다만 오페크 입장에서도 너무나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걸 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86.34달러 4.29% 상승했고요. 반도체 ETF는 약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양봉 흐름이 좀 보여주죠. 자, 밑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업종주도
뭐 간단하게 보죠 여기는요. 그, 네. 일단 메가캡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오늘 제 업종 지도를 좀 보면요. 일단 네. ETF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 ETF가 대체로 올랐음을 좀 보여주죠. 에너지 관련주. 자, 그다음에 이제 업종 ETF 보면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메가캡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1% 하락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장은 올랐죠. 잠깐 토요일 거 밑에 거 볼게요. 토요일 날은 우리 시간 토요일 날은 이제 2.4% 올랐거든요. 애플도 1.48, 2.47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들 차트도 보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라일일리 네. 지금 뭐 헬스케어 대장주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올라왔네요. 일라일일리 노브노디스크와 함께 좀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 S&P 500 내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볼게요. 이쪽 그 방산주가 크게 올랐죠. 로키드 마틴이 8.93, 그 다음에 노스롭이 11%, 네. 뭐 재래식 무기 어떤 현대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방산주가 좀 급등한 배경이죠. 유가도 이렇게 올랐고요. 일단 이러합니다. 과연 이제 이런 이제 업종의 상승이 이제 국내 증시까지 좀 영향을 좀 줄지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항공주는 빠졌습니다. 항공주는 델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등등해서 한 4%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시 준비한 자리로 가보죠. 네, 이런 업종은 봤고요. 네, 쭉 보시죠. 자, 이건 이제 네, 우리 이제 월요일자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 잠깐 정리를 한 겁니다. 전쟁 시작하면서 중동 전역 주가가 좀 빠졌었죠. 네. 뭐 이스라엘의 벤치마크가 이제 주가가 7%대 급락해서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많이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가의 이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여기에 이제 혼란을 좀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석유 거래자들은 이제 이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에 뭐 지원을 이란이 한 거 아니냐 그 근거를 지금 계속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뭐 찾아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 돔이 별거 아니었다. 뭐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 못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런 전쟁을 공격을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봤을 때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석유 거래자들, 원유 거래자들은 엄청난 유가 급등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페크 주요 회원국인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장관은 이번 분쟁이 오페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제 이란 제재 강화 시 뭐 이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강하게 되면 석유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 효과, 도미노 효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이제 이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 요점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매수 신호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역발상 분석가인 험프리 닐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면 뭐다 틀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금리 상승만으로 지금만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좀 시장을 좀 대항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반도체 쪽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었죠. 미국에서 삼성, SK, 중국 반도체 공장의 장비 공급을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 한국전제 TV 관련 뉴스입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이제 우리 시장, 이제 미국 3대 지수는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코스피 코스닥 바닥을 좀 확인을 해줬는데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바닥 찍고 이제 올선 회복을 해줄 것인가? 이제 올선을 회복해 준다는 건 이런 얘기죠. 지난 이때 그림상 대략 한 9월 중순부터 이렇게 추세 깨지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올선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올선 안착한다. 그럼 이제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단기 좀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바닥 만들면서 뭐 이렇게 바로 V자형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다지면서 추가 하락이 없게 되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급나가면서 종목군들 계좌 내에서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 인내심을 가지고 좀 중장기로 길게 좀 호흡하면서 또 희망을 가지게 되고 뭐 3, 4분기 내년 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내년에 이 미국에서 이제 금리 동결로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비치게 되면 또 주가는 유동성 장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희망을 보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5일선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주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충돌, 그다음에 삼성전자 감정 실적,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일정상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이 금통위 뭐 이런 이벤트가 계속 좀 있습니다.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도 향후 이제 국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것인가. 아울러서 미국은 그래도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외국인들은 계속 거래소는 팔고 있고 코스닥은 지난 금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좀 연속성이 좀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으로 뭐 이건 지난 금일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랐다. 뭐 요 정도 좀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시장까지 바로 영향을 좀 줄지 좀 따져보는데 결국은 뭐 개별 종목인데 그 개별 종목의 어떤 흐름도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 뭐 개별 체류로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징주를 보게 되면 또 갑작스럽게 뭐 양자 컴퓨터 기술이랄지 뭐 이런 또 부분이 부각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뜬금없이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죠. 수급을 좀 보게 되면 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순매수한 종목군들 외국인은 기아, 뭐 기관은 삼성전자, 기아, 기아가 다 걸쳐져 있네요. 기관 이제 SK 하이닉스도 샀고요. 근데 이제 9월 20일이라 하면 이때 이게 추세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좀 샀나? 그 부분을 잠깐 보시죠. 외국인은 기아를 가장 많이 샀고요. 기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쭉 밑단에 뭐 기아도 있네요, 여기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스 이렇게 대명이 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금일자는 이제 이런 종목이죠. 외국인은 에코프로, 기관은 휴재를 많이 샀네요. 투삼테스트나 이런 종목과. 근데 9월 21일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은 누닛, 기관은 에코프로 BM, 휴젤, 에코프로, JIP엔터.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떨을 때 산 종목 중에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을 미리 좀 찾아내야 됩니다. 실적이 여기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이제 3분기 그나마 좀 낙폭 과대 대비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는 좀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똑같이 느낍니다. 시장이 빠졌고 재미없고 뭐 그렇게 이제 뭐 미국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또 얼마나 움직였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을 갈 수 있겠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게 되면 아 그때 미리 좀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폭 과대되어 있는데 3분기 실적 대비 좀 떨어진 종목군들, 기간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군들, 특히 연기금이랄지 뭐 사모펀드 순매수 종목군들,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계속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